아예 절대 나는 식초 먹을 수 없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사성 질환에 이제 노출이 돼 있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신장을 망가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지금 한 40% 정도 있는 분인데 제가 가장 먼저 식초를 루틴화를 해달라. 오늘 55% 정도 이렇게 회복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안정이 돼서 어떤 약이 대신할 수 있을까? 이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안녕하세요. 주경건강법의 황희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주겸의 특별함, 또 주겸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주겸의 가치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저를 음식치유 약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지금 대한민국의 음식치유와 푸드닥터의 열풍을 이끄시는 주역입니다. 한영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음식 치유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치유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는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황혜연 약사님의 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사님을 통해서 음식치유의 가치와 또 중요성을 알아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일조를 하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박사님, 요즘 당뇨 인구가 폭증하고 있죠. 박사님은 이 당뇨라는 질병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당뇨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당뇨라는 질병, 심지어는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었다면 지금은 당뇨라는 개념보다는 고혈당,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아서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우리 몸의 순환 구조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의 시작점이 당뇨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뇨 하나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대사성 질환, 암까지,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치매, 제3형 당뇨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과거의 그 치매라는 것은 아밀로이드라든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거기서 답이 안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은 당의 문제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당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당을 너무 이렇게 두려운 괴물로 쳐다보지 말라. 당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제2의 질환으로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당이 찾아온 거거든요. 이때 그 당을 쳐다보기를 친구처럼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다 나면 당뇨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대사성 질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강법을 익히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 건강법을 가르치러 온 친구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친구가 전하는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지 않은 듯 고마운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당만 제한한다고 해서 결과가 또 빨리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지 않을 때는 내가 계속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좀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도 하나 있고, 당뇨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한번 연속 혈당기를 차봤는데 당뇨는 없지만 요거를 차보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쓴 날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박사님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권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혈당 관리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식초 아닙니까? 혈당 관리를 포함해서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식초를 빼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능은 정말 다양하다. 옛날부터 식초는 100가지 좋은 효능 중에 9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쁘다 이랬어요. 한 가지는 위를 자극해서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한다면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가 오늘 여기 녹화 오기 전에도 경기도 김포에서 오신 손님을 만났는데 당뇨로 인해서 신장을 망가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지금 한 40% 정도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만난 것은 제법 오래됐어요. 그 신장 기능하고 당뇨
당뇨, 콜레스테롤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이분한테 강조했던 것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식초를 루틴화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셔서 신장의 기능이 43%, 45% 여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인데 오늘 55% 정도 이렇게 회복되시는 것 결과를 갖고 오셨고 체중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안정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자기와 옛날에 비슷했던 손님을 모시고 이제 오셨어요. 제가 식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식초는 이 당에 특히 좋은 이유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약 20% 정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속도가 20% 늦춰진 거잖아요.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지연시켜주고 장에서 흡수되는 것도 지연한다. 급격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지만 위에서 음식물 배출 속도를 지연시켰다는 얘기는 포만감을 좀 더 유지시켜줬다. 식욕 조절까지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당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장점이 이렇게 많다. 회춘 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니까. 어떤 약이 식초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축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식초는 나는 더더군다나 뭐 아예 절대 나는 식초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사성 질환에 이제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식초를 잘 사용하게 되면 소화도 도와지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근육에 당을 집어넣는 능력이 커지면서 근력이 강화가 되니까 굉장히 허약해 보였던 사람들이 탄력 있게 보이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식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화학 식초라고 해야 되나요? 앙조 식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천연 발효 식초가 있잖아요. 두 가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그럼요. 식초는 모든 발효의 종착역이다. 사과 식초는 사과에 갖고 있는 성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끝판왕이 사과 식초가 되는 거고, 뭐 현미라면 현미가 발효돼서 우리가 가장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화가 돼 있는 발효의 마지막 종착역이 현미 식초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재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 종착역이 식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각자 성분들을 기본 성분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라고 하는 특수한 아세틱 액시드잖아요. 그 초산,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세 지방산 하면은 많이 이렇게 자주 익숙한 단어로 이렇게 다가올 텐데 이게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중요한 면역 물질이고 우리 몸의 치유 물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초산이죠. 아세틱 액시드. 그러니까는 식초를 드심으로 인해서 장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에 와서 다 이제 설명이 되고 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현재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비과학이라고 설명하고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과학적이진 않지만 임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던 것들 함부로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과학의 갑질이다. 병원 가면은 당뇨 환자분들이 소금 먹지 마라, 저염식해라 이런 가이드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박사님께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소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현대의학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해석을 하다 나면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제법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 이야기인데 좋아하시나요? 삼계탕 좋아하잖아요. 그럼 삼계탕 뭐 찍어 먹죠? 소금 찍어 먹잖아요. 소금을 찍어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은 결국 소금을 통해서 소화액이 만들어지고 소화액이 만들어져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분해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먹을 때 이제 이걸 찍어 먹게 되는 이런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당뇨하면은 당 자체를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 안에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늘려야 되는데,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의 대표적인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소화가 잘 돼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대로 변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소금이 돕고 있잖아요. 소금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근육을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친 염분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모 아니면 도식의 어떤 건강 논리를 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가정주부님들은 잘 아세요. 뭐냐면 음식을 좀 급하게 만들다가 음식 맛이 짜졌어. 음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이걸 빨리 좀 먹기 좋은 음식으로 이걸 바꿔야 될 때 어떻게 해결하죠? 물을 붓거나 아니면 뭐를 넣죠? 설탕을 한 숟갈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설탕과 소금은 서로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상극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극이라는 거는 섞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제하고 넘치는 것을 넘치지 못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바로 과잉된 단맛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소금을 못 먹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소금과 설탕이 서로 상극이고 견제한다라는 의미가 또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실제로 소금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있죠. 예. 소금의 다른 물리적 작용이라든가 화학적 작용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제일 먼저 소금은 우리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거고, 췌장은 바로 그 소화 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 장기이지 않습니까? 췌장 또한 소금을 통해서 그렇죠. 건강해져. 예, 그러니까 췌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을 배달하는 인슐린도 만들고, 히모트립신이라고 해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췌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 분해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위산이 부족해진다면 췌장이 엄청난 무리가 오겠죠. 단백질 소화를 도와줬다는 것은 바로 췌장의 여러 가지 역할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혈당을 줄이는 데 있어서요, 당뇨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속 탄수화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좋은 습관 하나씩 해보시면 좋은데요, 식초 물에 죽염 1스푼 이렇게 추가해서 하루에 한 번씩 드셔보시면 탄수화물을 설계하시고 혈당을 조절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불러주세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